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금요일 시장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이 또 흔들리네요.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무난하게 지났는 듯 싶더니 오늘은 외국인들의 돌아선 마음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 요인이 가장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2,600 넘는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팝니다. 904억 매도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파는 와중에 외국인이 220억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크게 변화 없이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매도폭을 늘려나갑니다. 벌써 1조 5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을 흔들면서 현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코스피 일중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넘게 떨어집니다. 2005선에서 오늘 시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시간 지날수록 하락폭이 좀 크죠. 저가를 1984에 찍고요. 현저는 1990선에서 동시 호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일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0.1%대 강보합이고요. 533선까지 내려갔다가 후반 들어서 힘을 좀 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상당히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라크 내전 소식이 들리네요.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 오늘 등락에 거듭했습니다. 한화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화케미칼이 4조 원대 플랜트 프로젝트 리비아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건설 비상장사죠. 지금 이라크에서 건설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오늘 하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4.8%까지 떨어지면서 장중한 때 26,25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른 대형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 건설 사업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들 순으로 하락폭이 큽니다. 대우건설이 4.7%까지 떨어지고요. 대림산업이 2.4%, 현대건설이 1.8%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대형 건설주들도 이라크 내전에 따른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유가 차트 확인해 보시죠. 이라크에 지금 내전이 터진다고 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유가일 것 같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크게 큰 폭으로 하락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106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죠. 서부 텍사스 원유가 급등하면 우리나라 정유주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유주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눈에 띄는 종목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2.4%대 상승세, S오일이 1.4%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보지 않았는데요. 대형주들 위주로 오늘 대부분 파란불을 그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음봉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 52분 지납니다. 5인의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유진투자증권 잔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시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 1980선을 저점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데요. 오늘 1983선까지 내려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장은 하락하지만 상해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오늘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지수는 박스권 흐름을 타고 있다. 종목 중심의 전략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이라크발 악재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1970선은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돌발 악재로 단기 추세가 약화됐다. 코스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이죠. 오늘은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연결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자, 시장이 좀 반등에 나서는가 싶더니 외부 악재에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마음 잡기가 참 힘드네요. 어떤 전략 금요일에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21일간 순매수해왔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선물 시장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보기 드물게 12,000개에 가까운 매도 포지션을 쏟아내면서 어제 만기에 별일이 없었는데 만기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매도 2,500억 선물에서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은 중립적인 포지션을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는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코스피 시장의 추세는 약간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하향으로 접어섰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니다, 이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하락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1980선과 1970선의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들이 이탈이 돼야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의 하단 1990선 정도의 하단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놀라서 주식을 뭐 부랴부랴 정리하거나 비중을 낮출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정을 좀 먼저 받았고 또 조정폭이 좀 깊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530선 이하가 아마 진바닥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지속적으로 종목별 순환하면서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관심 종목 이럴 때일수록 그 관심 종목을 압축을 잘 해야 되는데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으로 압축해 놓는 것이 확률상으로 조금 더 다른 종목들보다 높은 그런 단기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 매수해주는 종목들 좀 몇 종목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 여전히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에 만도와 대한항공이 또 새롭게 순매수 종목으로 올라오면서 관심권에 좀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낙폭이 과대했던 위메이드가 가격 메리트로 좀 양쪽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삼천당제약과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또 기업 모멘텀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니까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운의 김우신 파트너와 함께 5인의 마감 전략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주일 만에 시장을 보는 뷰가 완전히 또 바뀌면서 개별주 장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과연 시장은 오늘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에 대한 마감 중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시장의 특징적인 점 한번 꼽아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1989포인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종가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는 뭐라 할 말이 정말 없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만기가 지나가고 조용한 만기가 지나갔었는데 오늘은 다시 만기 이후에 변동성을 재차 확대를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인데 좀 억울한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집트의 악재가 부각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이라크의 악재가 부각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다소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아픈 하루가 아니었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에서 1조 5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흔드는 모습인데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1% 이상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내리는 업종이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건설 업종 순으로 하락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승하는 업종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상승하는 업종이 있다면은 섬유의류 업종과 은행 업종, 종이 업종 그리고 기계 업종 정도가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참 억울하고 그리고 할 말이 없는 시장의 하루가 아니었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무난하게 지나간 것에 따른 방심한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란 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선물 시장에서 흔들면서 현물도 함께 악영향을 받고 있는 코스피 시장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그나마 낫습니다. 일단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동시호가에 진입하면서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상 체결 지수 알려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 정도 선에서의 동시호가 진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오히려 소폭 약세 쪽에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파란불인지 빨간불로 마무리 짓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약보합 정도 선에서의 예상 체결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피 대비 오늘 코스닥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2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확실히 장 후반 들어서 기관들 쪽에 매도 탄력성이 조금 이제 약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매도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도 조금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 국적 기업들의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닭고기나 일부 엔터주들의 약세 흐름 함께 특징적인 내용으로서 짚어드립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주들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중국 관련 기업들의 종목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의 기관의 매도가 또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을 그리면서 음봉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한 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참 등락을 많이 겪었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선 넘기가 이렇게도 어렵네요. 코스피 지수 오늘도 하락세로 마무리를 짓는 종가가 마련됩니다. 1% 이상 떨어집니다. 1990.83포인트. 90선은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장중 저점이 1980선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둬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져가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0.04% 오르네요. 536.35포인트로 상승 반전한 이후에 그 흐름은 계속 가져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역시나 기관의 매도폭이 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선물 시장이 1.4% 이상 빠지네요. 9월물입니다. 260포인트 이탈하면서 이번 시장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의 특징 종목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가보죠. 네, 오늘은 사실은 업종별 종목별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민망한 하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443종목이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464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120종목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LG화학과 현대중공업만 상승 마감할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하고 있고 그 선두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서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3%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해서 현물 시장에서 2,540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의 시각은 코스피 이꼬르 삼성전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 물량이 많이 출회될 때는 삼성전자의 물량이 많이 출회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전기 가스 업종이고 전기 전자 업종, 그다음 건설 업종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 이라크에서 내전이 발생을 하면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라크에서 건설 산업을 하고 있는 건설주들의 어떤 악영향이 다시 한번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참 건설주는 기댈 곳이 없고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에서도 맞고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맞고 얻어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건설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이 코스피가 1% 이상 하는 와중에도 사실은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OCI가 1.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6만 9천 원입니다.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이라크 사태 악화에 따라서 악화의 문제점, 여기에다 워렌 버핏이 신재생 에너지에 다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예정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1.5%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인 대형주 중에 하나가 바로 SK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라크 사태에 따른 불안감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저도 이건 논리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가격의 원유를 사온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판매 가격이 얼마나 전가시키면서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시장을 틈타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부단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S오일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태양건설이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인데 단기 낙폭까지 있다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르네오는 대상그룹 M&A 소식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 오늘은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센실업은 계열사 드림시코의 한국 및 중국 유아동 시장 성장에 따라서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호평들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월드는 중국 완덕으로부터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 오늘 시장 상승 종목들의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뭐 그중에서 눈에 띄는 하락을 보였다면 결국 동국제강이 실적 모멘텀이 부진한 데 따라서 대규모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도 오늘 4.4%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 이마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들 다 반값 세일이라든가 아니면 할인 세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 하면 안 그래도 싸게 팔고 있는 대형 할인점 입장에서 더 싸게 팔면 결국 수익성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이마트에서 4% 이상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키움증권 역시 힘을 쓰지 못하면서 오늘 2.5%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주들이 아니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4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 연결해서 아시아 증시는 과연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우리 시장은 하락세로 마무리를 짓는데 아시아 증시는 또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되면서 엔화가 101.6엔까지 하락하는 강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좀 하락폭을 좀 키웠었는데요. 뱅크 오브 재팬 회의와 여러 가지 중국 경제지표 호전 등이 나오면서 엔화가 102엔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엔화 약세가 좀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승폭을 좀 더욱 확대해서 결국은 0.72%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하였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하락보다는 중국 금융당국의 외국인 적격 투자자 제도 철폐와 자본시장 완전 개방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은행주들과 증권주들의 상승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 이외에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업체 등의 상승 등도 시장 전반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고, 경제지표도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던 흐름을 좀 보였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0.86% 상승을 보이는 등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강보합권에서 1% 사이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간단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엔 그래도 빨간불을 그린 종목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소폭이나마 상승 쪽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은 앞서 짚어드렸었던 대로 장중 기관들의 매도 축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장중에 기관들의 수급이 90억 원 정도까지 매도를 보였다가 20억 원 정도대로 일단은 감소를 했다라는 것, 긍정적인 것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IT 쪽으로 좀 집중된 매도 세가 발생을 했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도 컨텐츠나 의료기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매수를 했지만 역시 IT 쪽에 있어서는 동반 매도가 집중된 점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잠깐 좀 보실 텐데요. 금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0.3% 상승을 보였고, 파라다이스가 최근 파르나스 호텔의 어떤 인수 참여 관련돼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장에서는 1.5% 정도의 반등을 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은 각각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었죠. 그리고 이 밖에 차 바이오텍이 3%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분할돼서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기관들의 매물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됐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급감하는 모습과 함께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전환되기도 했었죠. 일단 기존에 강하게 출회됐었던 역시 물량 자체가 좀 소화되는 과정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조인트 벤처 등의 설립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실어내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메디톡스가 1.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김원일 전 대표의 보유 지분 2.5%가량 블록딜에 대한 매각 소식이 좀 있기도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업 영역에 대한 시장 포화,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까지 함께 좀 영향을 미쳤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위메이드는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반면 대표적인 엔터주인 SM과 YG 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간략하게나마 좀 언급을 드려볼 텐데요. 오늘 밥솥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리홈쿠첸 그리고 PN풍년 등이 될 텐데, 사실 국내의 사업자 1위는 쿠쿠전자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인들이 최근에 한국으로
사러 와서 밥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들이 함께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아이리버가 4%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SK텔레콤이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동성에 따른 투자 경고가 지금 내려져 있기 때문에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넥스턴 보겠습니다. 공작 기계 업체인데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설이 좀 나타나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갔고 7% 이상 8% 가까운 급락 흐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9분 3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을 좀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딱 보합권에서 끝이 날 것 같네요. 달러당 1,017원 80전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1,017원대 흐름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 1,016원대 17선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이번 주 내내 그야말로 있었는데 원화 강세에 따른 영향 그리고 오늘 외환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상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 동향 전해주시죠. 예,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 결과와 전일장 후반에 나타났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전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라크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 역시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와 엔화 등의 강세가 좀 확연하게 나타났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요 아시아 통화 역시 오전장에는 약보합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후장 후반에 중국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요 아시아 통화가 제한적으로는 강세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러한 아시아 통화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영을 많이 한 편이고요. 오후장 후반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종가는 다시 좀 올라서 끝났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국채 선물을 순매도 중이고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화 자산에 대한 포지션 축소 전략에 착수한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1,017원과 1,018원대의 조정 자체보다는 1,015원이나 1,020원에 1,015원과 1,020원 중 어느 쪽으로 먼저 도달할 것인지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 심리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선은 어제 종가인 1,017원 6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5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0.7%를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보다는 부진한 0.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4월 수정치가 0.1%에서 0.5%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두 달간의 성장은 거의 유사한 레벨인 셈인데요. 눈여겨볼 점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자라면은 시장의 기대대로라면은 2분기 중에 회복세가 지속이 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수정치가 발표된 결과를 놓고 보면은 모멘텀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분기 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가 상승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모 자산. 예. 네, 여기서 좀 끊어야겠습니다. 코스모 네네. 자산이 오현석 상무와 함께 외환시장 동향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한 주 내내 외환시장 1,017선 근처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확인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수급을 이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큽니다. 기관 역시 매도를 했고요. 수급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도 금액은 2,545억입니다. 그 안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1,245억이면은 반 이상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도 854억을 매도했었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807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매도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출회됐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수급적인 특징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재밌는 게요.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매도를 하는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를 했었는데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삼성 SDI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다음에 3위 각기가 3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강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보였고요. 이 외에도 LG화학과 삼성생명, 하나케미칼, 대상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진행됐던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금액이 가장 많이 출회된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코로 삼성전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물량을 출회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전력, 그리고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상위 세 번째에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이후에 현대제철과 이마트,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한국가스공사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금액이 출회됐던 하루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오늘 NC소프트입니다. 강보합권으로 마감됐었는데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고요. 이후에는 현대제철과 만도, SK하이닉스 순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매도했던 종목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매도가 진행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수급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3시 15분 지났습니다. 지수 선물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선물 시장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좀 방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물 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보고 바로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보도록 하죠. 지수 선물입니다. 1.45% 떨어집니다. 259.4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고요. 오늘 고가가 262포인트, 저가는 258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네요. 어떻게 한 주를 마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좀 원치 않았던 상태가 좀 연출이 네. 됐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전일 결국엔 선물옵션 동시만기에서 지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좀 갖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만기가 끝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로 물량을 청산시킨 형태가 보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선물 계약수 12,000계약이 지금 쏟아져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지난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포지션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한 단기 수익 실현 및 손절매성 차익 실현이 지금 대규모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수를 2,000포인트대 근간으로 상승 지지해주던 부분들이 전부 다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하락이 타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문제는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집중적으로 매물 소화를 현선물을 동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외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세를 막아내고는 있지만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세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힘을 잃은 모습이고 하지만 오전장이 마무리되면서 12시경부터 시장은 좀 저점을 잡고 있는 상태 하지만 반등은 어려웠던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한 주에 마감이 박스 하단권에 입찰했기 때문에 시장 부담감은 약간 아래쪽으로 좀 열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전략과 오늘은 반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만기일날 있었던 물량에 대해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들이 대규모로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쏟아냈던 이 매물 자체를 다시 소화를 시키고 재매수를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재매수 가능성이 한 선물이 한 5,000계약 정도가 들어온다라면 종합주가지수 2.5포인트 회복, 선물지수는 261포인트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부터 발생되는 외국인 투자들의 환매 부분, 즉 재매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가 좀 무거운데요. 일단 다음 주 다시 한번 또 좋은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 수급까지 합쳐서 코스닥 시장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수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관들 쪽에서는 그 기술주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었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골프존이라든지 그 외에 기술적인 종목에 있어서도 매도세가 상당히 좀 집중됐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위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방어력을 갖췄습니다. 네, 다음 주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또 함께 추가적으로 흔들리면 코스닥도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의 수급이나 선물 수급도 함께 조금은 다음 주 초반에는 감안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실 것 같고요. 여전히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의 집중적인 슬림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전략은 어떤 게 유효할까요? 다음 주 시장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 들어보죠. 네, 코스피 사실은 2,000포인트가 이탈되면서 약간 시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주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2,00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2,000포인트가 지지하면 괜찮은데 지지하지 못하면은 불안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인데 사실은 펀더멘탈 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라크 사태에 대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마감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간단합니다. 기술적으로 2,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000포인트가 다시 회복되면은 그때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2,000선이 상징적이고 의미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외국인들의 패턴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전략 수정하실 건 하시고 포트폴리오 슬림화 전략도 좀 자세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오늘 시황 내일 전략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